사람을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몇 마디만 나눠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감이 올 때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표정과 옷차림은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 말투와 단어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카페에서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 라며 툭 내뱉는 사람과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릴게요라고 말하는 사람. 음료는 똑같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공기의 온도는 다릅니다. 듣는 사람이 느끼는 기분도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직설적인 편이라 그래. 하지만 직설과 거침은 다릅니다. 직설은 솔직함이지만 거침은 배려의 결핍입니다. 말투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의지만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중요한 보고서를 마감 시각보다 조금 늦게 제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냈어요? 라고 묻자 그 직원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첫 마디가 달라서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쪽은 방어를 만들고 다른 한쪽은 설명과 협력을 이끌어냈죠. 말투는 마치 액자와 같습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액자 색과 재질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지듯 같은 뜻이라도 어떤 말투에 담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쁜 액자가 그림을 돋보이게 하듯 부드러운 말투는 내 의도와 생각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쁜 뜻이 없었으니 괜찮아. 그러나 상대는 의도가 아니라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가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먼저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는 어떤 기분이 들까? 친구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 떨어졌어? 라는 말은 결과를 지적하는 데 그칩니다. 하지만 결과가 아쉽지만 너 노력한 거 내가 다 알아. 라는 말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자녀가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깨뜨렸을 때 또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면 겁부터 납니다. 대신 괜찮아. 다치지 않았지? 다음엔 천천히 해보자. 라고 하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듣는 사람은 지적받았다가 아니라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이해받는 순간 마음은 열리고 대화는 이어집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말이 너무 뜨거우면 상대는 데이고 너무 차가우면 마음이 얼어붙습니다. 적당한 온도로 건네는 말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 편안함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는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내가 하려는 말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없을까? 그 한 번의 멈춤이 내 말투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나를 바꾸게 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것도 멀어지게 하는 것도 결국 말투입니다. 말투가 거칠면 마음은 방어적으로 굳고 부드러우면 마음이 풀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건 말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 속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는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여기 앉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괜찮아요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다른 청년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는데 앉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같은 제안이었지만 두 번째 말은 아주머니의 상황을 관찰한 뒤 마음을 건넨 말이었기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배려형 말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먼저 꺼내는 습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건 별로네요 라고 하면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데 여기만 조금 더 보완하면 어때요? 라고 하면 같은 피드백인데도
협력의 문이 열립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설거지를 했는데 그릇이 덜 헹궈졌을 때 이렇게 헹궈서 어떻게 먹어? 라고 말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대신 여기 조금만 더 헹구면 더 깨끗해지겠다라고 말하면 같은 지적이어도 도와주는 말로 들립니다. 배려형 말투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 어미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의미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그건 아니에요. 대신 그 생각도 좋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부정 대신 확장을 주면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라는 말 대신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어요? 라는 질문 대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말하면 변명 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그 말 속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안전함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큰 일로 얻는 게 아니라 작은 말로 얻는 거야.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을 마친 아주머니에게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무거우실 텐데 조심히 가세요라는 한마디. 회의를 마친 동료에게 덕분에 오늘 회의가 수월했어요 라는 한마디. 이런 말들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배려형 말투는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안아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서 논리보다 온기를 먼저 기억합니다. 그 온기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쓰던 표현을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대신 혹시 이렇게 해보실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대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 단어와 어조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도 상대는 내가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이면 당신은 누구보다 믿음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배려형 말투는 특별한 순간에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반복될수록 그 말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감정은 언제나 말보다 먼저 올라옵니다.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때 마음속 불씨가 타오르면 그 다음 나오는 말은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실수의 대부분은 그 순간 올라온 감정을 멈추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회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원이 중요한 자료를 잘못 준비했습니다. 상사는 순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준비 과정에서 자료가 바뀐 건가요? 같은 실수를 지적했지만 질문의 톤과 말투가 달랐기에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자는 방어를 불러오고 후자는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말을 세게 해. 대신 뒤끝은 없어. 하지만 말은 물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은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게 남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는 먼저 속도를 늦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3초 멈춤입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3초. 이 짧은 멈춤이 단어를 걸러내고 목소리에 힘을 빼줍니다. 톤이 내려가면 상대방의 귀도 다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일 해도 될 말만 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감정이 먼저인 말입니다. 반면 내일 해도 괜찮은 말은 생각이 정리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방을 어질러 놓았을 때 당장 너는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라고 하고 싶다면 대신 방을 잠시 닫고 내일 아침 차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를 쏟아내는 시간이 해결책을 찾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감정을 다스린다고 해서 감정을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화났어라고 하기보다
이 상황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 라고 말해보세요.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질문 대신 이 부분이 이렇게 된 이유가 궁금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너 때문에 힘들어라는 말 대신 이 상황이 내 마음을 많이 지치게 했어. 라고 표현하면 상대는 비난받는 기분이 아니라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 원리는 같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깜빡했을 때 너 또 안 했지? 라고 하면 변명부터 나옵니다. 대신 오늘 숙제를 못한 이유가 있니? 라고 물으면 상황 설명과 함께 대화가 시작됩니다. 배우자가 장을 보고 오면서 필요한 걸 빼먹었을 때도 왜 그것만 안 샀어? 보다 혹시 마트에 없었나? 라고 묻는 게 훨씬 부드럽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말투는 관계를 지키는 말투입니다. 논리로 이기는 것보다 감정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말이 더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긴 말보다 안전한 말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말투가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욱하는 순간 내뱉은 말은 나를 후회하게 하지만 한 번 걸러서 한 말은 오랫동안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지만 뱉기 전에는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나는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지금 해도 괜찮을까? 아니면 내일 해도 늦지 않을까? 그 한 번의 질문이 감정이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말투는 사람을 상처주는 말에서 사람을 지켜주는 말로 변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벼운 농담도 쉽게 넘어가지만 연륜이 쌓이면 그 말이 삶과 함께 전달됩니다. 듣는 사람은 단어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읽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그가 하는 말 속에서 드러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말투와 어조는 그 사람의 품격과 지혜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시장 골목에서 본 한 장면이 기억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듯한 노부부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손으로 할머니를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 한마디에는 명령도 꾸밈도 없었지만 수십 년간의 애정과 존중이 묻어났습니다. 말투가 부드럽다는 건 단순히 목소리가 작은 게 아니라 마음이 다듬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 역시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민첩하다. 말이 신중하다는 건 불필요한 장식을 덧붙이지 않고 상대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그 경험을 강하게 드러내기보다 부드럽게 풀어낼 줄 아는 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품격 있는 말투는 화려한 단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와 단정함에서 나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대신 내가 예전에 겪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있었어. 그건 아니야. 대신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경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됩니다. 또한 품격 있는 말투는 먼저 건네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마친 뒤 직원에게 오늘 바쁘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동네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오늘 날씨 덕분에 기분이 좋네요. 이런 말은 돈이 들지 않지만 듣는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감사도 배려도 존중도 표현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쌓인 온기를 말로 꺼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 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경험과 진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아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품격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쓰는 말이 곧 당신의 마음이다. 말이란 결국 내면의 거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거울은 더 선명해지고 더 많은 것을 비춥니다. 그 안에 부드러움과 배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더 깊이 있는 매력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먼저 건넬 수 있는 짧은 말을 하나 준비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함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이 한마디들이 모여 당신의 말은 곧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그가 던진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습니다. 반대로 큰 소리로 많은 말을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말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품격과 온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는 겨울을 따뜻하게 한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잔향처럼 오래 머뭅니다. 그 잔향이 따뜻하면 그 사람의 인생까지 따뜻하게 기억되고 차갑다면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면접에 떨어진 끝에 또 한 번 불합격 소식을 들은 날이었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지친 하루와 무너진 자신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날엔 넘어져도 괜찮아. 그게 더 멀리 가는 힘이 돼. 그 말에 청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그날 밤까지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어른의 말입니다. 경험과 진심이 담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거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 일인가?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은 순간의 감정은 해소해 줄지 몰라도 상대 마음속에 깊은 금을 남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친절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감사와 신뢰라는 꽃으로 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말 안 해도 알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감사도, 존중도, 사랑도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대는 알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 온기를 말로 꺼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동네 이웃에게 오늘 날씨 덕분에 기분이 좋네요. 가족에게 덕분에 오늘 하루가 편했어. 이런 짧은 말들이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또 한 번은 한 중년 남성이 병원 대기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불편한 몸을 주물거리며 한숨을 쉬자 그 남성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처럼 들리지만 그 노인의 표정은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내 안부를 생각해주는 말에 마음을 엽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결국 말투가 대신 보여줍니다. 거친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꾸는 건 단순히 대화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표정을 새롭게 그리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루만이라도 무심코 쓰던 단어 하나를 바꾸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함께 있어서 참 든든했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살리고 인생의 품격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 말이 참 곱고 마음이 따뜻했지. 그 한마디가 바로 당신이 남긴 인생의 표정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당신만의 예쁜 말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배움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와 관심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부드럽게 바꾸길 바라며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